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CJ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청주대학교 내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종합강의동이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갑니다. 기존 강의는 인문사회대학과 경상대학 건물로 분산 배치됐지만 수용 인원을 초과한 강의실과 통신망 장애로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대규모 리모델링에 들어간 종합강의동.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가장 많았던 이곳의 강의들이 중단되면서 학생들은 인근 강의동으로 분산 배치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원 이동이 불러온 여파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수업이 집중된 인문사회대학과 경상대학 건물은 현재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족한 강의 공간뿐만이 아닙니다. 특정 강의실에 인원이 과도하게 밀집하면서 교내 디지털 인프라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최근 대학 강의는 종이책 대신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인구가 집중된 인문사회대학과 경상대학에서는 전파가 안 터진다는 재학생들의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사용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좁은 강의실에 1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모이다 보니까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서 전자출석인 회의형이나 아니면 교재 PPT를 다운받는 게 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번째로 학생들이 좀 좁은 공간에서 수업을 할 때 불편해 보이는 것이 하나 있고요. 이제 곧 다가올 중간고사나 학기 말에 시험을 치를 때가 좀 걱정이 됩니다. 감독하는 측면에서도 시험을 보는 측면에서도 서로 좀 공간이 있어야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가 있는데 걱정이 조금 앞서긴 합니다. 온라인 출석 체크 시스템마저 먹통이 되기 일쑤입니다. 교수가 일일이 이름을 불러 출석을 확인하면서 수업 시작이 지연되는 일도 허다합니다. 학교 측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스마트 학습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공사 기간 발생하는 디지털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수자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제시를 하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제기가 됐을 때 가능한 선에서 합리적으로 제시를 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모두가 화려한 미래의 강의동을 꿈꾸며 시작된 공사.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인 원활한 학습 환경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YCJ 뉴스 이경민입니다. 청주시의 대형 복합 쇼핑몰 입점 계획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생존을 걱정하는 주변 소상공인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갈등의 현장을 장효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6월 청주 가경동의 커넥트현대 청주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에 처음으로 입점하는 인기 브랜드가 대거 들어서며 연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SP청주가 청주시를 방문해 복합 쇼핑몰 건립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해 시민들의 큰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쁜 옷을 사거나 유명 맛집에 가려면 서울이나 대전까지 가야 했거든요. 집 근처에 이런 대형 쇼핑몰이 생기니까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더 편해진 것 같아서. 내년 6월에는 스타필드 빌리지가 착공을 앞두고 있고 오는 2028년에는 밀레니엄 타운의 코스트코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그야말로 유통 공룡들의 각축장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쇼핑몰 부지에서 불과 수킬로미터 떨어진 인근 전통시장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때마다 손님 발길이 끊기지 않을까 상인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상인회와 전통시장 연합회 측은 상생 대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대형 쇼핑몰 유치. 거대 자본의 공급 속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한숨을 외면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지역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YCJ 뉴스 장효혜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청주시는 공고문에 지급 기준을 명시했지만 실제 운영 방식과 차이를 보였고 예산 예측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한 시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행정불신으로 번진 현장을 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가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작 직후부터 시청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는 시민들의 성토장으로 변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무줄처럼 바뀌는 지급 기준입니다. 실제 시간외건 공고문에는 보조금 지급 기준이 차량의 출고와 등록 순으로 명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달랐습니다. 청주시가 공고와 달리 접수 선착순 방식을 적용하며 신청을 조기 마감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 선정 오류까지 겹쳐 자격 요건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탈락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저는 신청 기간 내에 접수를 마쳤고 이미 재고 차량으로 계약을 해둔 상태라 출고 순이었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 측에서 갑자기 선착순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단순히 접수 번호가 늦었다는 이유로 자격을 잃게 됐어요. 사업 규모 선정에도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당초 청주시는 총 2,416대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은 인원은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00대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측에 직접 이유를 물었습니다. 청주시는 행정 편의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하지만 시청의 공고를 믿고 차량 계약까지 마친 시민들에게는 변명으로 들릴 뿐입니다. 예산 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대신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행정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국면에 빠졌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청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지만 명확한 해결책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공고문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행정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기준 없는 행정 편의주의 속에 전기차 보급이라는 정책 취지는 퇴색되고 시민들의 피해와 불신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YCJ 뉴스 오연입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대학가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진 학생들은 캠퍼스 안에서도 절약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윤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학교의 점심시간, 학교 안 편의점 앞에는 학생들의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밥 한 끼 10,000원 시대를 맞이하자 조금이라도 저렴한 편의점으로 몰린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식비뿐만이 아닙니다. 전공 수업의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구독료가 기존 $50에서 40% 인상한 약 $70로 인상되면서 학생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구독권을 공동 구매하거나 아예 구버전을 찾아 헤매는 상황입니다. 업체 측은 핵심 애플리케이션과 새로운 AI 기능을 포함한 혁신의 가격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수입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식비 지출이 가장 큰 것 같고 소프트웨어 구독료가 좀 오른 것 같아요. 신방과라서 필수로 사용해야 되는데 좀 부담스럽죠. 학생들의 지갑이 다치자 대학가 상권 또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임대료와 식자재 값은 치솟고 있지만 주 고객층인 학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업주들의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가격을 인상시키지도 동결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인 것입니다. 저희는 제일 비싼 원두를 쓰거든요. 학생들한테 좀 저렴한 값에 드리려고 하는데 원두값 자체가 올라가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죠. 전쟁 나고 유가 올라가고 그렇다 보니까 뉴스에서도 계속 그런 것들 얘기하고 처음 학기 시작할 때보다는 매상이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취업난 속에 고물가 현상까지 겹치면서 대학생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절약만으로 해결하기엔 물가 인상이 가파른 상태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식비 지원이나 학업 보조 정책 등 사회적 안정망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CJ 뉴스 윤지원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청주대학교 정문 앞 술집거리입니다. 과거에는 학생들로 북적였던 이 거리가 이제는 임대, 매매가 붙은 점포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학가 술집 상권 직접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거리에서 수년째 가게를 운영해온 사장님은 요즘 상황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문화가 많이 바뀌었거든. 술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 바퀴밖에 못 돌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30%, 40% 정도 매출이 떨어졌으면 지금 50%, 60%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출이나 이런 손님들과 소통을 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서 다행히 아직까지는 괜찮긴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요즘 아무래도 경기도 점점 안 좋아지는 게 사실이고 뭐 물가나 이런 재료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들도 높아지고 하면서 아무래도 예전만큼의 활발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지나면서 학생들이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음주하고 그러는 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 실제로 질병관리청 통계에 의하면 음주율은 코로나 유행 전후로 평균 지표가 눈에 띄게 변화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 17년에서 19년 사이에 성인 평균 월간 음주율은 60.8%였던 것에 반해 20년부터 22년의 음주율은 55.4%로 약 5% 감소하였고 특히 20대의 음주율이 코로나 유행 전 약 64%에서 코로나 유행 후 7% 감소한 약 57%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은 애들이 건강을 좀 많이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음료수 하나를 찾더라도 제로 콜라 이렇게 많이 찾더라고. 그래서 건강을 챙기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류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 이유는 뭐냐면 아까처럼 건강도 찾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술 먹는 문화하고 내 생활 쓰는 거 그런 문화란 말이야. 술집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만 해도 좀 많이 시끄럽고 뭐 유흥이나 아니면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식사로 오시는 분들도 오히려 있고 하는 걸 보면서 좀 하나의 문화로 좀 좋게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학생들 또한 변화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음주를 강요하는 분위기, 건강에 대한 관심, 물가 상승 등 술자리를 멀리하는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요즘은 별로 잘 안 마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맥주 한 캔 정도? 그 이상은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과 행사나 MT 같은 곳에서 많이 마셨었는데 요즘은 필수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안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마시는데 한 번 마시면 2병에서 3병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2차 가는 경우가 좀 많긴 한데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매일 마셨는데 요즘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서 많이 안 마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 개발도 좀 하고 스펙도 좀 쌓고 싶어서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저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예전에는 술자리가 있었으면 무조건 필참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술자리도 많이 안 가게 되고 술자리를 가더라도 술을 안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술자리 인식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도 들어보았습니다. 음주율이 감소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좀 많이 강요를 하던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진짜 완전 자유롭게 그것도 못 마시면은 그냥 마시지 마 하고서는 다들 말리는 분위기다 보니까 평균 음주량이 감소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년 취업이 좀 힘들다 보니까 다들 이제 자기 개발을 하는 데 집중을 해서 술을 잘 안 마시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술이 몸에도 좋지 않고 대학교가 이제 진로를 위해서 오는 곳인데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생각 또한 각각 다르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유행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소버 큐리어스입니다. 다양한 개인적인 이유로 술을 멀리하며 운동, 자격증, 공부 등 개인의 발전에 더욱 힘을 쓰는 20대의 태도로 20대들 사이에선 급격하게 인기를 몰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대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아리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저희 에이블은 술자리가 많은 편은 아니고 주로 정기 공연 끝나고 뒤풀이 정도? 하나에 촬영 끝나고 가끔씩 술자리 가지는 편입니다, 저희. 술자리를 가지는 시간보다 저희가 연습하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주로 많이 친해지고 소통도 많이 하다 보니까 굳이 술자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가지는 편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술자리를 중심으로 친목을 형성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동아리 활동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서로 본인의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동아리 분래 목적이 조금 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20대 대학교의 청춘 중 하나를 차지했던 술자리. 학생들의 변화하는 가치관과 자영업자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더욱더 활기찬 대학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직장인뿐만 아니라 대학생들까지 경제 콘텐츠와 투자 정보를 접하며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재테크 열풍으로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주식 투자 증가 현상을 경제적 측면과 학생들의 현실적인 시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과 마성준 교수님, 그리고 주식동아리 회장 두현우 학생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취재 영상 함께 보시죠. 최근 2030 세대, 일명 MZ세대라 칭하고 있는 청년들이 주식시장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들이 어떠한 이유로 주식에 열광하는지, 또한 이들이 꿈꾸는 시장의 미래는 무엇인지 제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은행 저축보다는 더 높은 이자별로 돈을 불릴 수 있다는 장점이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이 떨어지는 날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잘만 투자한다면 무조건 돈을 더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식을 하면서 경제나 사회 공부도 덤으로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연금형 저축펀드가 은행 이자보다 좀 더 이율이 세서 전 이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처럼 MZ세대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본 결과 높은 이자율을 선호하기에 시작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최근에 급격히 관심이 높아진 만큼 주식 투자의 위험도도 잊지 않고 주의를 기울여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YCJ 뉴스 윤지원입니다. 네, 이렇게 함께 영상 시청했는데 요즘 캠퍼스나 주변 친구들을 보면 예전보다 주식 이야기를 하는 대학생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 생활하면서 이런 변화나 열풍을 자주 체감하시는 편인가요? 네, 정말 많이 체감하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끼리 모이면 취업 걱정이나 학점, 아니면 맛집 예능 얘기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은 강의실 쉬는 시간이나 동아리방에서 오늘 주식 뭐가 떨어졌더라, 어떤 주식 샀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주식이라고 하면 왠지 돈이 아주 많은 어른들이 하거나 아니면 위험하다는 인식이 컸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진짜 편해졌더라고요. 커피 몇 잔 마실 돈, 그러니까 몇천 원만 있어도 해외 유명 기업 주식을 쪼개서 살 수 있는 소수점 투자가 가능해진 게 가장 큰 이유 같아요. 실제로 제 주변 친구들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평소 자신이 쓰던 브랜드나 아니면 재밌게 보는 OTT 플랫폼의 기업의 주식을 한두 주씩 모으고 있어요. 물론 대박을 노리고 도박처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주주가 되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도 배웠고 돈도 차곡차곡 모아가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는 느낌입니다. 네, 이렇듯 요즘은 쉽게 주변에서도 주식한다는 대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학생들의 투자 참여가 많이 늘었나요? 네, 체감하시는 대로 최근 대학생을 포함한 20대 젊은 층의 주식시장 참여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완전한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 금융투자업계의 통계를 보더라도 전체 주식거래 계좌 중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시장에 대거 유입된 배경에는 금융 접근성의 혁신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 극도로 직관적이고 편리해진 데다가 토스증권이나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커피 한 잔 값으로 해외 우량주를 쪼개서 사는 일명 소액 소수점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과거 대학생들의 투자가 다소 투기적인 성향을 띠었다면 요즘 학생들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SNS, OTT 서비스 혹은 AI 트렌드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주주가 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세상을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종의 실전 경제 공부로 주식을 활용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대학생들이 단순한 용돈벌이를 넘어 재테크의 절실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이렇게 주식 투자에 뛰어들게 된 현실적인 계기나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저희 세대가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계기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 워낙 취업문도 좁아진 데다가 물가까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단순히 열심히 공부를 해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평생 안정적으로 살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뉴스를 보면 월급을 열심히 모아도 내 집 마련하거나 자산을 키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자주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동소득 외에도 내 돈을 스스로 불릴 수 있는 자본소득에 눈을 뜬 것 같습니다. 예전 부모님 세대처럼 은행에 돈을 넣어둔다 해도 이자를 많이 주는 시대도 아니다 보니까 재테크는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무조건 해야 하는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유튜브나 SNS에 워낙 좋은 경제 콘텐츠들이 많아서 정보 얻기가 쉽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지금의 주식은 단순히 용돈을 벌겠다는 가벼운 마음을 넘어서 불안한 미래를 내 힘으로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해 보겠다는 대학생의 절실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4월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6천조 원에 달하는 등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시장의 성장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4월 증시가 시총 6천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요. 이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의 배경을 짚어보면 무엇보다 AI와 반도체 업종의 초호황이 전반적인 시장을 강력하게 견인했습니다. 이번 랠리의 중심에는 단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대형주들이 있었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이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의 수출과 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이들이 전체 시총의 40% 가까이를 끌어올리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장은 이 단순한 기대감으로 오른 게 아니라 실제 숫자로 증명되는 실적 장세로의 성공적인 전환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나 고환율 같은 거시경제적 악재 속에서도 굉장히 튼튼한 펀더멘탈을 입증해 주었거든요. 오히려 이익이 성장하는 속도가 이 주가가 오르는 속도를 앞지르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도 이를 밸류에이션 과열이 아니라 기업의 체질 개선에 따른 구조적 상승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증시 활성화 정책과 수급의 개선이 맞물린 것도 굉장히 큰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에 제도적으로 안착하게 되면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서서히 해소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 확신을 얻은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동시에 유입되는 이른바 트리플 매수 우위가 형성되면서 이 지수 상단을 강하게 밀어올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세대에게 주식은 위험한 도박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반면 요즘 대학생들에게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두현우 학생이 생각하기에 20대에게 투자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를 포함한 지금의 20대에게 주식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 세상을 배우고 제 미래를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부모님 세대는 주식을 하다가 큰 돈을 잃은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위험한 도박처럼 여기었던 게 사실이지만 저희 세대는 주식을 하나의 금융 문해력,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배워왔는 필수 교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주식을 시작하고 나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매일 무심코 쓰던 앱들이나 즐겨 먹던 음식을 보면서도 이 기업의 실적은 어떨까, 글로벌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까 고민하게 됩니다. 뉴스에 나오는 미국 금리 인상이나 환율 변화가 내 지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경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20대에겐 주식 투자는 불안한 미래를 남에게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자산을 키우고 세상을 읽는 눈을 기는 가장 능동적인 자기 개발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식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천할 만한 투자 방식이나 투자 원칙이 있으신가요?
네, 이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일수록 투자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내가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런 과열 장세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원칙은 분할 매수와 현금 비중의 기계적 유지입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면 소외될 것 같은 불안감에 한 번에 모든 자금을 밀어넣는 이 뇌동 매매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고점일수록 자산의 최소 20%에서 30%는 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향후 급격한 조정이 왔을 때 우량한 품목을 조금 더 싸게 담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방식으로는 포트폴리오의 바벨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이 바벨 전략은 바벨의 양끝에 무게추를 두는 것처럼 한쪽에는 시장의 주도권을 쥔 성장주나 AI 섹터를 가져가되 다른 한쪽에는 주가 변동성이 낮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금융주나 필수 소비재 같은 방어주를 함께 담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장이 계속 오를 때 수익을 누리면서도 갑작스러운 하락장이 올 때 내 자산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듯 학생들의 주식 투자 증가 현상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사회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올바른 정보 판단과 신중한 투자 태도 역시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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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학생들의 주식 투자 관심 증가 현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